네, 김한길 대표의 대선언으로 제43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3차 최고위원회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4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저까지도 이번에는 정말 변하시려나 보다 기대한 적 있지만 저도 틀렸고 국민들도 틀렸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임은 낙마에 이어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가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있습니다. 인사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여론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국가 개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 대통령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젊은 정치인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물에 기대서 박근혜 마케팅 전략에 매달렸던 지방선거가 엊그제 일입니다. 7당권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반 박근혜 마케팅 전략을 택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이래저래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베의 집단적 자유권과 관련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과 관련해서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전범 국가로서 과거사를 참회하지 않는 일본이 이제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을 추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을 빌미로 한 군사 대국화 경향으로 동북아의 안정이 크게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내일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방한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래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성무백열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발전은 이웃인 우리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또 중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점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안정화는 물론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여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경제신문 발언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 실패에 대해 그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들 앞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고아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제대로 된 총리 한 명조차 듣지 못하는 청와대의 무능함을 자성하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위협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안 됩니다. 신중한 대응도 좋지만 보다 확고한 입장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 제보 과정에서 사고 당일 세월호 참사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해경 상황실이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각 지방 해경 청군과 통화한 내용인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정부가 사고 발생 초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가 발생했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최초 신고 시각인 8시 52분에서 40분이 지난 9시 32분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때 청와대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또 승객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구조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는 헬리콥터를 불러내서 사용하는 대목에서는 실무 담당자가 몹시 화도내고 짜증을 내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원식 최고께서 국조특위에서 밝혀진 이 녹취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정부패 일소와 반피한 척결, 국가 개조를 언급하며 특별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짝퉁 김영란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짝퉁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한 달 반 만의 입장 변화, 대통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지, 갈수록 퇴색해져가는 관피와 척결의 의지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청와대의 지시와 이러한 행동들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군국주의 야만 시대로 회귀하려는 일본 아베 내각의 결정을 강력 규탄합니다. KBS 이사회가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왜곡 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KBS 모든 구성원이 요구하고 국민이 지지한 KBS 사장 추천위원회와 특별 다수결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것은 KBS 이사진의 잘못된 지배구조, 다시 말해서 정권의 지침만을 따르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인 까닭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KBS 이사회의 서류 심사와 9일로 예정된 면접에 뽑힌 사장 후보들의 면면을 국민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경수 친구위원의 말씀입니다. 네, 아베 신조 내각의 그 집단적 자유권 용인, 그 전쟁하는 국가를 용인하는 것과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곧 체결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적인 타격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은 또 긴장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마디로 공천을 잘해서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삼아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아직도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등 전쟁의 피해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해서 피해 국가들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없이 최근에 고노 다마 재건 등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과거사 미화와 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허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아베 정부의 답의 결정을 두고 이는 통합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나 국회의 의결이 아닌 내각의 결정으로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입헌주의의 파괴나 마찬가지 역사적인 폭포라는 일본 내 헌법학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의 주장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기도는 군국주의로 해결을 하려는 시도로 공부와의 불안만 가져올걸로 강력히 비판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맞아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변 국가와의 협조를 통한 공동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제19회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은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주간을 맞아서 여성 발전과 남녀 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많이 미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는 늘었지만 남성의 68.1%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비정규직, 고용 불안 등의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경력 단절 여성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고 전문직 여성의 비율도 많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직 여성은 많지 않고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주간을 맞아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앞에서 박영선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젯밤에 4월 16일 당일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화 녹취록이 넘어왔습니다. 이 상황실 전화 녹취록은 해경본청 상황실 전화 10개 회선으로, 그 중에는 청와대 한라인도 포함되어 있는 10개 회선으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뼈저린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정치가 반성하는 길은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원통한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 다시 국민을 버리는 국가를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4월 16일 국민을 저버린 국가의 민낯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등 사고에 책임 있는 모든 기관들은 해경이 갖고 있는 청와대 한라인을 비롯한 10개의 전용 회선을 통해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이 확보됐습니다. 실종자들의 안위보다 생존자 숫자가 틀리는 데만 급급한 청와대, 구조 헬기를 장관 의전용으로 보내고 은폐를 시도하고, 구조 임무에 나갈 헬기를 해경청장을 태우고 언제든 잠수해 생존자를 구하겠다는 119 앞에 무심한 해경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데만 욕심 있는 무리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낯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배에 진입해서 생존자 구할 수 있는 119 대원들을 매기하라고만 한 그 내용입니다. 12시 50분에 중앙 119가 기다리다가 본청 상황실에 그 헬기가 현장에 그대로 도착해 있는데요. 헬기에 순환 구조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몰한 데에 요 구조자가 있는지 저희들은 바로 그러면은 투입을 해서 구조가 가능한 대원입니다. 본청 상황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장경이라는 사람한테 바꿔주는데, 장경이라는 사람한테도 중앙 119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냥 투입을 해서 잠수를 해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대원입니다. 골드타임 그 시간입니다.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장경이도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본청 상황실로 다시 바꿔줍니다. 중앙 119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본청 상황실은 지금 우리도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일단 뭐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와대하고
9시 41분 내용. 청와대가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그때 해경청에서 아직 구조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도 청와대도 해경도 현장 상황 이게 9시 41분 그 바로 침몰하는 순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선례 방송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러 곳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청와대도 해경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 오보입니다. 해경이 370명 구조 오보를 청와대에 알립니다. BH에게 생존자 370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370명으로 BH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시 04분 47초입니다. 그 다음에 2시 46분 17초에 본청 상황실에서 이게 아닌 것이 잘못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통화해서 2시 24분에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실장님 통화 중이시고 지금 166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첫 반응은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이 순간에 국민의 안위 그 배 안에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기보다는 VIP에게 보고한 잘못 보고하면서 더 걱정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해수부 장관 수행하라고 현장 구조 중인 헬기를 의전용으로 빼돌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본청 상황실에 지금 해수부 장관 현장 가신다고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연락 받았습니다. 등등 유류 수급하러 무안공항으로 간 김에 유류 수급하고 잠깐 태우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장관 편성차 간다고 이동한다고는 얘기하지 말고요. 거짓말까지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경 구조 임무보다 해경청장 의전을 위해서 대기 지시하는 본청에서 일단이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인천세에서 저희가 직접 구조 임무보다는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겁니까? 예. 구조보다는 청장, 해경청장 모시라는 겁니다. 녹취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해경의 허둥지둥 우왕좌왕 무책임을 봅니다. 가장 큰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위보다 대통령 보고부터 걱정하는 청와대나 구조하다 말고 모시러 간 헬기를 타는 해수부 장관 역시 무책임 무능 전형적인 퇴행정 관료주의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해경 해처로만 문제를 해결되어서는 안 되고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함을 절절히 느낍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이런 안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께 죄송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